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5 파트 3 유신체제 붕괴 7번째 마당 최태민 문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최태민에 관해서 아직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1990년경까지는 세간에 알려진 출생 연도도 불분명하다. 부인 문제만 하더라도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관련 자료에 6명으로 나와 있으나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5번째 부인으로 돼 있는 임선희, 최순실 자매의 어머니와 6번째 부인으로 돼 있는 김재복 뿐이다. 최태민은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를 반영해서 그런지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7개나 되는 이름부터가 그렇다. 아명인 도원은 선녀가 지어줬다는 이름이다. 북한에서 내려온 후 경찰, 육군 및 해병대 비공식 문관으로 재직할 때 이름은 상훈으로 나온다. 부산에 살 때는 봉수였다. 1954년 승려가 되었을 때는 퇴운이라는 법명을 가졌다. 그 후 천주교 영세를 받을 때에는 공해남이라는 이름을, 소위 계시를 받았을 때는 박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대한구국선교단 총재가 되자 태민으로 이름을 고쳤다. 최태민은 1942년부터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황해도경 고등계 과장의 추천으로 황해도경 순사로 지냈다. 친일 경찰 행적 때문인지 1945년 9월 월남했다. 그 후 최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강원도경 경찰이 됐고 1947년 3월에는 대전경찰서 경사, 그 다음 달에는 인천경찰서 경위로 사찰 주임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1949년 6월에는 육군 헌병대 비공식 문관으로,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에는 해병대 비공식 문관으로 일했다. 1963년 5월에는 공화당의 중앙위원이 됐는데 불교계의 인맥을 쌓은 것이 그 계기가 됐다. 1965년 천일창고를 운영하던 최태민은 서울지검에서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하자 4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도피 생활이 끝날 무렵인 1969년에 유명한 중림동 천주교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최태민은 이해부터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를 결합한 종교 활동을 벌였다. 1971년에는 영등포구 방화동에 있는 호국사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복합해 영혼합일법이라는 것을 주창했다. 서울과 대전 일대에서 안수 기도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등의 사이비 종교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도 있다. 신흥 종교 포교에 열중하던 원자경, 최태민, 은 1974년 8월 유경수 피격 사망 이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게 된 박근혜에게 1975년 2월 말경 3번에 걸쳐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는 것. 내가 왜 모르느냐? 너를 한국, 나아가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자리만 옮겼을 뿐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6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맨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박근혜를 만난 최태민은 교계의 난맥상을 개탄하면서 구국 선교를 역설하는 목회자가 됐다. 최태민은 박근혜의 후원을 받아 1975년 4월 29일 대한구국선교단을 창설해 스스로 총재에 취임했다. 최태민은 순식간에 개신교 목사로 변신해 강신명을 단장으로 한 대한구국선교단을 만들어 신흥 종교에서 자신을 깨끗이 세탁하고 박근혜를 기고 반공, 승공, 멸공을 내세워 박정희 유신 권력의 총력 안보 운동에서 역할을 하면서 입지를 강화했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수호하는데 개신교 보수 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 박정희는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대한기독교연합회는 박정희의 3선 개헌을 지지했고 1972년 10.17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자 한경직, 조용기, 유호준 같은 거물 목사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1973년 전국대회를 연 기독실업인회는 유신 체제를 적극 지지했다.
총력 안보 운동이 벌어졌던 1975년 7월 기독실업인회는 19개 교단 대표들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를 조직하고 미국 등 외국에서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최태민이 이끈 대한구국선교단은 어떤 개신교 단체보다도 총력 안보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최태민이 총재인 대한구국선교단, 대한구국여성봉사단, 대한구국 십자군의 활동은 박정희 마음에 싹 들만했다. 최순실이 처음으로 박근혜를 만난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79년 6월 10일에 열린 제1회 새마음 제전에서 최순실은 단국대 대학원 1학년생으로 새마음대 학생총연합 회장이었다. 이 둘의 만남이 21세기 한국사를 뒤흔드는 역사적 만남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박근혜를 만나기 전에 최태민은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일푼이었는데 대한구국선교단, 대한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기반으로 수천억 대의 재산을 얻는다. 탕명환 소장이라는 잡지에 최태민이 어떤 방식으로 축제했는가에 대해 쓴 글이 있다. 최태민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 일과였다. 항상 검은 안경을 끼고서 오만하게 앉아 재벌들에게 전화질을 하면서 꼭 그네양을 팔았다. 고국 선교를 내세우고 매사에 박근혜 명의를 팔아 이권 개입 및 불투명한 거액 금품 징수로 재산을 불렸다. 박근혜와 최태민은 어떤 관계였을까? 조갑제 기자 책에는 박근혜가 최태민을 직접 그것도 밤에 불러들여 만나는 일이 잦았다고 쓰여 있다. 1990년 전후의 일과 관련이 있지만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글에서 박근혜의 소유가 된 돈 뭉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태민 가족들이 엄청난 부의 혜택을 누렸다는 글도 있다. 10-26 후에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일 때 보안사 간부 이학봉에게 최태민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를 받은 후 최태민은 강원도로 쫓겨난다. 박정희 사후 말썽이 크게 일어난 곳은 유경재단만이 아니었다.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재단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문제가 일어났다. 어느 것이나 박근혜와 직결돼 있고 최태민도 이래저래 관련이 있었다. 최태민만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다섯째 딸 최순실의 바람도 거셌다. 최순실은 1985년 초이종학학원을 꾸렸는데 유경재단의 어린이회관과 자매결연을 했다. 최순실의 횡포를 보다 못해 1987년 유경재단과 어린이회관 직원 150여 명이 어용 간부 퇴진, 족벌 인사체제 종식 등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개입을 규탄하는 농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1989년 10월에 최태민과 박근혜에 대한 보고서가 노태우에게 보고됐다. 이 보고서에서도 최태민이 박정희 사후에도 박근혜 곁에 머물며 각종 유경 주모 사업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전했다. 한마디로 최태민 없는 박근혜의 삶이란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박근혜는 최태민에게 심신을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5월 1일 최태민이 사망하자 최태민의 부인 임선희가 후견인 노릇을 하다 그 이후에는 최순실이 관리를 했다. 유신체제 붕괴. 8번째 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체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가 살펴보면 박근혜는 유경수 사건 후 퍼스트레이디 역할로 박정희 다음 가는 위치에서 수많은 중요 행사에 참석했다. 박근혜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유신 후기의 유신체제를 수호하는 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유신체제. 그것도 후기 유신체제에서 박정희를 빼놓고 그것을 수호하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 박근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신체제 시기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도 박근혜는 유신체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유신체제 시기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20대를 보냈다. 그런 점에서 유신시대에 받은 영향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를 지배한 건 박정희와 최태민이었다. 박정희를 특출한 분.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한 분으로 가슴에 새겼던 박근혜가 박정희 출생 100주년을 맞은 2017년에 소위 역사 왜곡을 바로 잡은 국정교과서를 내도록 지시했는데 국정교과서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순실에게 의존했다는 것은 대단히 풍자적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최순실은 대통령 말씀 자료를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손질했는데 박근혜는 최순실이 손질한 글을 그대로 읽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문란한 여성 문제도 10-26 거사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재규는 박 대통령의 여자 관계가 지나칠 정도로 난잡하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다고 얘기했다. 10-26 그날에도 있었던 대행사는 한 달에 이 물결표 쌓인 3회, 여성 1명과 함께 벌이는 소행사는 한 달에 7 물결표 쌓인 8회 있었다고 돼 있다. 새검정 등 궁정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대행사, 소행사를 가졌지만 궁정동 안가를 다녀간 연예인만 해도 100명이나 됐다고 한다. 낙태를 한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을 때에도 여자 관계가 많았다. 박정희는 경호원 1명만 대동하고 나가는 심야 단독 행사도 자주 즐겼다. 나중에는 중앙정보부가 여자 관계에 깊이 개입했는데 여자들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마담들을 활용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손이 컸던 마담 2명 정도가 주거래처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을 100여 명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의 여성 관계를 보면 근대적인 정치인, 그것도 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